자, 487페이지 6번 어선 변경이죠. 지목 변경 이렇게 되네요. 자, 지목 변경을 한번 시켜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여기 봐봐요. 자, 대라는 게 있죠. 대가 이제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을 가져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목 변경 봐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량하지 않네요. 또 하나 대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죠. 사실이에요, 권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 등기 촉탁. 그렇죠. 등기 촉탁이 발생하죠. 자, 지목 변경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결번 대장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역시 이쪽에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 뭐라고 써놨죠? 대상 토지가 논점이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지적 공부에 일단 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줄 쳐놓고요. 지적 공부에. 자, 대상 토지가 바로 1번, 2번이 있네. 1번, 2번, 3번이 있죠. 근데 1번은 잘 봐봐요. 1번은 국계법의 산지관리법이에요. 국계법. 그럼 국계법 요거 조심해야죠. 아까 등록 전환은 무슨 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이네.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걸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됩니다. 국계법 형질 변경은 뭐가 될까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돼. 그래서 1번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이번은 이제 3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토지 또는 토지 동그라미 전화봐요.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영도 변경. 그러면 3번에 지목 변경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토지, 영도 변경. 두 번째는 건축물의 영도 변경. 자, 그러면 거기 1번과 2번은 그러면 거기 1번 옆에다 하나 써놔요. 좀 순서대로 좀 써놨으면 요거 좀 약간 1번, 3번은 옆에다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1번 옆에다가 원칙. 1번하고 3번 한 번만 원칙. 자, 2번 지문은 뭐예요? 요거는 여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요거는 요 옆에다 특례라고 써요. 특례. 자, 특례라는 게 뭘까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3번이 가장 2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우리 극단적으로 뭐 필지가 넓다고 생각하고 요 대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 필지를 합병해봐요.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합병이 안 돼요? 제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요 제 필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다고 생각해봐요. 합병을 신청하면 어때요? 그래도 합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공사를 벌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가네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요 대를 주차장으로 바꿔줘.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주를 한번 쳐놓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 준공 전이야 후야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이때는 뭐예요? 지목 변경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네. 봐봐요. 다음증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 토지의 용도 변경. 2. 건축물의 용도 변경. 3번 자, 국계법 성질 변경. 4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5번. 산지관리법의 행질 변경. 정답은 5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지관리법의 행질 변경 등록 전환 대상 토지지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1번과 3번은 원칙이다. 이다. 원칙. 3번은 뭐예요? 2번은 특례가 돼.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는 거기 60일. 그러면 60일에 요거는 논점이 없어. 그냥 60일에 신청하는 거야. 우리 60일간 논점은 두 군데만 나타나요.
분할하고 합병.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있었죠. 자, 그러면 거기 합병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가로 5번에 가서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 가로 1동그라미 1번에 지적 정량 한번 줄쳐놓고 지적 정량을 하지 않고 줄 한번 꺼놓으면 되고요. 마무리해요. 동그라미 2번에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이제 마무리가 딱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디 가서 복습을 하면 돼요? 여기 지목 변경 무슨 토지? 대상 토지. 근데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오늘 만약에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만 복습해야 돼? 누적 복습을 해야 돼? 누적 복습을 해야 돼.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데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이렇게 그러면 처음 배운 데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도 요령이야. 누적 복습을 해야 돼. 누적.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만 나 복습 끝났어요. 그러면 저 앞에는 다 까먹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자꾸 보면 볼수록 앞에 뭐예요? 속도가 붙어요. 복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누적 복습을 해줘야 돼. 누적 복습. 그럼 오늘 이제 배운 거 복습하고 그러면 2주 전에 배웠던 거 다 가물가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야. 요령. 그래서 항상 우리 형님들은 일단 요령을 다 까먹었어요. 공부를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 그러면 이제 복습은 어디 가서 초점을 맞춰라. 대상 토지.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국계법, 산지관리법 조심해 놓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도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복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488페이지 7번에 바다로 된 바다줄 한번 찾아봐요. 바다는 영토의 영이에요. 영해죠. 여기에서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는 뭘 잡아야 돼요? 바로 대상 토지를 잡아야 돼. 바로. 자, 1번에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줄쳐놔봐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번에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이 토지고 리아스 시키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하천이라고 생각해봐요. 하천. 자, 여기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느 날 여기 하천이죠.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 이렇게 하천 부지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하천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또 까먹었다. 포락지. 하천 부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자, 답이 뭘로 바뀌었죠? 하천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뭐예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무슨 변경을 가져올까요? 지목 변경.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는 말소돼야 안 돼? 안 돼. 등기부는 폐쇄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육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되네. 지적 공부도 말소되고 등기부도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개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만 말소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전부 잠겼어요? 일부 잠겼어요? 일부. 아니요, 여기 전부가 잠겼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경계가 새로 생기지 않죠.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네. 일부가 잠겼어요. 새로 생겼죠. 청량할 필요가 있네. 전부가 잠겼으면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하죠. 일부가 잠겼으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어차피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봐봐요. 요 바닷물이 혹시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 기분 상태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신청 기간을 길게 준다라는 거야. 며칠? 90일. 그러면 육지가 바다로 된 날로부터, 육지가 바다로 된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에 신청하겠느냐?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이거는 사유가 중요하네. 읽어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토지 소유자가 착하죠. 착하면 뭐예요? 읽어봐요. 신청일 할 수 있네. 신청이네요. 착하면 신청이야. 근데 토지 소유자 기분이 더러운데 착하겠어? 그러면 신청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면 지적서 완성이 뭐예요? 신청.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읽어봐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 직권으로 가능했으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 아니면 공유, 수면, 관리청 동시에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며칠이죠? 90일이네. 90일 앞에 뭐가 중요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자,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 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직권. 그럼 만약에 직권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적 정리를 했어. 그러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죽거든. 그죠? 청량, 지적 청량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죠. 그럼 수수료는 뭐가 된다? 면제. 그럼 결론 끝났네요.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잡아야 되겠네. 가볼까요? 자, 가로 3번은 이제 등록 말소에서 그러면 지적소환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거기 통지받은 날로부터 따로 현금 편차라요. 며칠? 90일 신청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정리수수료 나오죠. 정리수수료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과태료도 낼 필요가 없네요. 자, 이번에 말소 신청이 없는 경우 청량 후에 지적소환청이 무슨 말소한다? 직급 말소. 그래서 직급 말소 줄쳐놓고 하여야 한다. 한다라는 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옆에 가서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한번 써봐요. 자, 직권말소는 요거는 강제적입니다. 강제적이고요. 혹시 회복 동력이 되면 요거는 임의적이야.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난 코스예요. 문제를 풀 때 옆에다 딱 하나씩 해놓고 자, 직권말소는 뭐에 강제적이다. 그러면 직권말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회복 동력은 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찾기 쉽지가 않아요. 누가 회복 동력을 해줄까요?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하겠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말소죠? 직급 말소.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가서 뭐예요? 자, 3번은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럼 청량한다. 만약에 전부라면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적 공부를 말소하고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오른쪽 가로 4번을 가볼까요? 회복 등록은 누가 하죠? 소유자가 해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세 번째 줄 회복 등록 줄 쳐놓고 거기에 세 번째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미를 그렇게 정리해 놔야 되고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가 발생해? 통지. 그래서 그 밑에 소유자 밑이에요. 토지 소유자 및 누구한테 한다? 공유, 수면, 관리청. 이제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떨려야 돼요. 자, 육지가 뭘로 댕겨? 바다로 댕겨 말소. 그러면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바다로 된 경우의 말소 이 경우에는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하천은 뭐예요? 그럼 포락지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며칠? 90일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 90일. 자, 소유자가 착해 신청일 거고 저 뭐예요? 자, 뭐 통지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신청할 일이 없겠죠. 그럼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일부 정량하고 전부 정량하지 않고. 그러면 지적 정량 수수료, 지적 정리 수수료는 뭐예요? 면제. 그러면 자,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통지, 공유수면 관리청 아니면 토지 소유자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자, 끝났네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맨 끝에다가 우측 방주에다가 자 신청 또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신청 직권. 자, 거기 489페이지 맨 우측 끝에 기팅해서 거기에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해봐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등록상 정정.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보자고요. 두 번째 적적 변경. 세 번째 간단하게 강학성은 해면상 말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1. 등록상 정정. 2. 적적 변경. 3번은 해면상 말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정리 확실히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 489페이지 8번 무슨 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 개발 사업. 자, 그러면 제목에서 우리가 요걸 확인해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 8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거죠. 도시개발 사업. 사업이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때요? 자,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말이 많으면 어때요? 사공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써요?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특별 신청이죠. 사업 시행자가. 자,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15일. 다섯 자죠. 그래서 5를 썼고 다른 색깔로 1. 그래서 15일.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할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자기가 요 지적소관청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놔야 되겠네.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며칠이 신거예요? 15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럼 다시 복습할까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은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가보죠. 정리가 딱 됐으니까. 가로 2번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삼네요.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가로 2번에 가서 사업의 시행자 줄 서놔야 되겠네. 동그라미 1번에 며칠? 15일. 15일.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 의미야.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럼 특히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니은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니은.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 한번 꺼놓고요.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우리가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한지 처분.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뭐라 그래? 한지라 그래.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거기 사업 완료 신고 가로를 쳐요. 끝에 가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 완료 신청으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이전 신청에 가름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럼 요 니은에서 어떤 지문들이 파생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 베이스를.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니은 바로 옆에다가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뭐 언제나가 들어갔으니까 뭐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요 지문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자, 니은 옆에다 딱 써놔서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 그죠?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틀렸죠. 왜 틀렸어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 넣어서
사발려신 것으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니은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두 가지일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걸 사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발려신 것으로서. 그럼 결론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 A적으로 있죠.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가로 3번에 이제 토지 이동 시기 그게 나오네. 자, 공사가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 준공에다 행강편 닦아놓고 착공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준공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2번과 곁들여서 한 번 더 해보죠.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지적 확정, 확정에다 행강 괜찮아요. 확정 그러면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2번이 확정 정량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시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 격도와 다를 때 미리 사업 시행자의 그 사실을 뭐 해야 돼? 통지해야죠. 그러니까 미리 누구한테 통지해줘요? 사업 시행자에 돼. 그래서 요 2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도 재무구조가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니은으로 가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파산에다 행강편 딱 나와요. 주가하면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파산. 파산 그러면 대타가 필요하죠. 대타 누구냐?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그거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안 나와. 안 나와. 만약에 올해 도시개발사업은 별표가 하나짜리야. 지문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약간 시기상조야. 26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한 내년이나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 확인하는 지문은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장 틀은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누가 되신 거예요? 지적소관청. 요건 틀은 딱 잡아놔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대의 신청이 아니라 뭐야? 직접 신청이라는 거. 아까 자, 공공사업은 아까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한다. 어때? X. 그때는 공공사업은 무슨 신청? 대의 신청이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자, 9번에 이제 무슨 변경이 나올까요? 축척 변경이네. 자, 축척 변경은 이제 절차적 측면이 하나 있겠죠. 절차. 자, 축척 변경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 그러면 제가 올해 축척 변경을 어디에다 찍고 있어요? 여기다 찍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절차가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축적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자, 절차 부분은 작년. 그러면 작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작년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거든. 작년에는 이렇게 별표 안 해놨고요. 올해는 이제 바뀌었어. 어디가 더 중요해요? 축적 변경 위원회가 중요해. 자, 절차 부분은 어차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차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절차는 어때요? 제가 해줄 수 없잖아. 그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자, 뭐예요? 어떻게 쉽게 올 수 있는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제 뭐의 능력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차 부분. 절차 부분을 하기 전에 읽어봐요. 무슨 변경? 측적 변경. 그럼 측적 변경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개념부터 정확하게 오라고. 그러면 축적 변경은 거기에다 지적도 줄쳐놔봐요. 지적도. 자, 지적도 자리에 뭐예요? 도면이라고 본체면 X예요. 예, X죠. 도면하면 무슨 도가 있기 때문에 임야도. 그럼 축적 변경이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 방주에 나와 있죠. 좌측 방주에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작은 축척 그러면 한번 배웠으니까 작은 축척 밑에다가 1200분의 1이라고 써놔봐요.
작은 축척을 1200분의 1. 자, 그러면 큰 축척 예를 하나 들어봐요. 500분의 1. 500분의 1. 그러면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을 의미한다. 어때? X.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개념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우리가 축척 변경을 왜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죠.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축척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500분의 1이 정확할까요? 600분의 1이 정확할까요? 500분의 1이 정확하겠죠. 여기 대축적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500분의 1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요. 대에서 서로 갔어요? 서에서 대로 갔어요? 서에서 대.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네. 정밀성.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촉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촉척을 통일화시켜보자. 그래서 통일성. 그러면 촉척은 왜 통일화시킬까요? 관리를 해야 해서 관리.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보다 뭐예요? 관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읽어봐요. 정밀성, 통일성, 관리. 그러면 가서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네요. 1번에 그러면 저쪽에 가서 규모가 작아서 요거 잘자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밑에 정밀도 줄 한번 꺼놓고 2번에 그러면 서로 다른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서로 다른 찾았죠. 뭐 서로 다른 이 동그라미 2번에 서로 다른 그러면 뭐예요? 통일성. 3번은 관리가 뭐 최근에 유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성과 정밀성과 통일성만 귀한다. 어때? X 뭐예요? 관리까지 거죠. 관리까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으로. 자, 소유자는 같아 달라요. 같죠? 자, 그러면 요거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600분의 1이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네.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자, 1번에 신청 직권이 가능하다. 결론 나오는 겁니다.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축척 변경의 이제 사전 절차를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절차를 거쳐 가야 되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밑에 토지 소유자 줄 한번 깔아봐요. 토지 소유자. 줄 깔았어요? 자, 이 리언에 보니까 그 지역의 소유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라고 써요. 앞에 토지를. 자, 토지 소유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찔러볼까요? 이렇게. 법조문을 한다면 소유자 몇 자요? 두자죠. 3분의 2. 그러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밑으로 빠져볼까요? 자, 축적 변경이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하느냐? 시도지사 승인. 우리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뭘 배웠죠? 반지축. 그렇죠. 자, 그러면 28회 때 여기에 가로 넣기 나왔네. 다음 중 축적 변경의 절차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여기는 몇 분의 2? 3분의 2. 요거는 시도지사 승인. 그렇죠. 시도지사 승인.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가 있어. 그러면 그 옆에다 묻힌 절차에서 옆에 방주에 있어요, 없어요? 자, 여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자, 암기가 됐는지. 자, 반지축. 그죠? 반지축. 자주 나온 게 3개니까 반지축 외워도 돼. 반출. 자, 반출. 지번 변경. 축이 뭐예요? 축척 변경.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 위에다 써놨어요. 써놨으면 자, 이제 써놓고 우리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썼어요. 그 위에다 바로 써봐요. 거기 뭐냐면 1번 옆에 신청 또는 직권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한번 써봐요. 썼어요? 예, 쓰라고 그러면 안 쓰고 쓰지 말라고 그러면 또 써요. 자, 썼어요? 이유가 다 있어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방주에 써놨으면 시도지사 승인 다시 오고 갑시다. 반지축. 반이 뭐예요? 반출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왜 거기에다 써놔라 그랬냐? 그러면 축척 변경도 누구의 승인을 줘요?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문제 나가요. 자, 축척 변경은 축척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그 밑에 A 조건이 있어. 바로. 자,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두 개 A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점. 합병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거기에서 그럼 키워드를 사업 시행에서 제외라는 걸 딱 포인트 잡아요. 아마 합병가, 대표적으로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그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있는 토지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될 때 그때는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요. 그 밑에 바로 밑에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 그 밑에 이렇게 써요. 이때는 뭐만 새로 이장하느냐? 면적만 새로 이장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축척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가 있죠.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출제된다고.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한 경우는 자, 문제 나가요. 지목만 새로 이정한다. 어때? X. 뭐만 새로 이정해? 면적만 새로 이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지문으로 등장한다면.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 첫 번째 여기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축척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합병과 사업 시행에 제외된 것은 뭐예요?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은 이제 받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3번이 있고요. 4번이 있어. 자, 봐봐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사전 절차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사전 절차. 사전 절차는 봐봐. 읽어볼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읽어봐요. 축척 변경. 시도지사 승인. 사전 절차를 밟고 여러분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 시행 공고를 하게 돼. 그러면 시행 공고에다 행강편잖아요. 공고 몇 자예요? 두 자. 그래서 뒤에 21 이렇게 포인트 삼고 자, 시행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 요 지역만 하겠습니다. 요 지역만 지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놔. 솔때말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요 지역에서만. 그럼 바리케이트가 뭐냐? 그 4번 5번 읽어봐요. 뭐죠? 경계 표시 의무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경계점을 딱 형광펜잖아요. 경계점. 자, 찾았죠? 경계점만 형광펜잖아요. 경계점 몇 자죠? 세자죠. 며칠? 30일. 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시행공고 며칠? 시행공고 20일. 경계점 표지 30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지역 안에서 이제 토지를 표시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축척 변경 청약 및 토지 표시 줄 잡아봐요. 토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 밑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 등기 촉탁이 깔려있어요. 등기 촉탁. 그러면 마지막 단계 가볼까요? 뒷장 넘겨봐요. 마지막 단계. 분명히 등기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492페이지로 가봐요. 맨 밑에 4번.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찾았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 줄 거 놓고 다시 돌아와요. 등기 촉탁. 이제 축척 변경 절차도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니은을 가봐요. 참 어렵습니다. 니은을 승인을 받지 않고 줄쳐놔봐요.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는 거 그럼 끝에 가봐요.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새로 이정한다. 이야, 이 조문이 그렇게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그러니까 지목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잠시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정지합시다. 아직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정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 봐봐요. 아까 바리케이트 쳤어 안 쳤어? 쳤어. 그럼 여기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히 하자. 확실히. 하긴 썼어. 그게 바로 뭐예요? 3번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조서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안 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느낌대로 가요, 느낌대로. 이제 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그런다면 뭐, 여기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냥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이제 축척이 500분의 1이고, 축척이 6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고, 뭐 500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필지가 있겠죠. 이제 하는 거. 자, 그러면 청량해야 안 해? 해요. 청량해야 돼. 자, 청량을 하는데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 A 토지를 청량을 해봤더니 얼마야? 원래는 이제 100제곱미터라 100평이라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약을 했더니 70평이야. 몇 평이 나왔어요? 70평. 몇 평이 모자라? 30평. 그러면 뭐예요? 30평을 채워줘야 돼요. 청산금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100평인데 이 사람이 100평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150평을 사용하고 있었네. 그러면 자 100평이에요. 청량해봤더니 몇 평이에요? 150평. 그러면 50평 뺏어와야 돼, 안 해야 돼? 뺏어와야죠. 그게 바로 청산금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손해봤잖아. 100평이었는데 지금 몇 평이니까 70평. 그러니까 30평을 손해를 봤잖아. 이 사람은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평 채워줘야 되고 이 사람은 50평 빼들어 와야 돼. 그게 무슨 검처리? 청산금 처리 절차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청량이 지금 뭡니까? 청량이 성엉터리야, 지금. 청엉터리야.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면, 동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동경. 지금 청량 기준점이 울릉도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을 하게 되면, 옆집에서 청량하면 꼭 와요. 뭐라고 와요? 우리가 그제 청량했거든요. 왜 경계를 침범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럼? 자,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청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계는 왜 침범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옆집에서 청량하게 되면 뭐예요? 다시 청량을 한번 해봐야 돼. 불명해요. 그러면 옆집에서 청량하면 옆집에서 불명히 경계를 침범했다고 연락이 오거든. 근데 과거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과거에 친일 일제시대 때. 지금은 어디? 울릉도에 박아놨어. 울릉도에. 다를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기준들이. 그래서 요즘 새로 진 집들은 딱 청량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딱 일치하는데 과거의 진 집은 전부 뭐예요?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손해 봤죠? 30평 채워줘야 되고 이 사람은 50평 빼들어 와야 되는 그게 무슨 검처리 절차? 청산 절차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 설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럼 기억을 갑니다. 지적소관청 줄 서나봐요. 지적소관청이 시행공별 현재를 기준으로 미리 조사 동그라미. 조사는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결정은 누가 할까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하고 축척변경을 살짝 바꿔치기 하면 깨갱갱 해버리는 거야.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청량을 해봤더니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은 뭐예요? 100평이야. 100평 청량해봤더니 99평. 99.101111 나와. 1 뭐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몇 평이었죠? 100평. 여기는 99.789 이렇게 나와. 별로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기억에 가서 허용 범위 이내야 초과야. 이내. 허용 범위 이내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니은에 보니까 소유자 전원이야. 전원을 행간편 쳐놓고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 합의한 경우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합의 밑에다 특약이라고 써놔봐요. 특약. 자, 특약. 그러면 거기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을 제출한 경우 찾았어요? 예,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요 말은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무청산 특약도 가능하죠. 청산하지 않는 걸 무청산 특약.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단, 소유자. 전원 동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 동의. 그렇죠. 전원 동의. 자,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무슨 권고? 청산권 권고. 그러면 청산권 권고 줄 한번 꺼놔요. 밑에다 3번에다가 옆에다 써봐요. 방제에다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슨 권고예요? 시행 권고. 무슨 권고? 청산권 권고. 결정 권고. 자,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는 축적 변경 시행하잖아. 시행 권고. 권고 며칠? 20일. 자, 청산권 권고. 권고 몇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요거는 15일이 돼. 요거 결정 권고는 며칠? 20일. 그래서 그래서 얘가 자주 출제되는구나. 그러면 요 세 개를 권고와 관련돼서 세 개를 비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시행 권고는 며칠? 20일. 청산권 권고는 15일. 그러면 요 청산권 권고는 요 권고만 잡지 말고 요렇게 잡으라고. 청산권 권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개? 그래서 앞에 며칠? 15일. 요렇게 잡아주는 게 나중에 덜 헷갈려요. 다시 이제 시행 권고는 20일. 청산권 권고는 15일. 권고는 20일. 그러면 청산권 결정 권고는 20일이에요. 다시요. 청산권 권고는 15일. 시행 권고는 20일. 그러면 그래서 요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구나. 자주 출제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권고 기간과 관련돼서 세 개가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숙제하고 가죠. 자, 시행 권고는 20일, 청산 권고는 15일, 결정 권고는 20일.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거기 15일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이것은 납부고지 수령 통지, 청산권 결정 권고, 결정 동그라미 쳐놓고 권고 며칠? 20일. 그죠? 자, 이제 청산권을 납부하고 수령 통지를 결정해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이제 줬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5번에 무슨 신청? 이 신청.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 신청은 여기에다 요거 현강평 꺼놔요. 요거 몇 개월이에요? 1개월. 그죠? 1개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신청은 1개월 기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만 해놔요. 요거. 그래서 나중에 이 신청 2다. 2개월. 그러지 말고요. 자, 이 신청은 요거 몇 개월이다? 1개월. 자, 이 신청은 그러면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 제기합니다. 그러면 자, 결정은 누가 할까요? 축척변경위원회. 자,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누구한테 이 신청을 제기한다? 지적소관청. 이왕이면 이제 꼼꼼하게 정리해서 이제 틀을 잡아서 외워둬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이 신청까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6번에 가니까 납부 및 지급이 나와요. 자, 상금의 납부 고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다 현강편 다 꺼놔요. 납반육. 그래서 납반육. 자, 수령은 그 밑에다가 여기 수에다 한강편, 한날에다 한강편 6개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두 개를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읽어봐요. 납반육. 읽어봐요. 수한육. 작년이 몇 회예요? 29회죠. 29회 때는 나올 게 이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골치 아프게 다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거 하나 외우라고 그랬거든. 읽어봐요. 나반육. 요 6개월이 3개월이었거든. 3개월이 해서 2년 전에 6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나반육. 그래서 절차 골치 아프게 뭐 외워요. 그래서 요게 작년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어때? X.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야. 그런데 요 6개월이 중요하지 않아요. 꼼짝없이 당해요. 만약에 올해 다 떨어뜨리려면 요 사유를 장난칩니다.
읽어봐요. 납부거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꼼짝없이 다 가는 거야. 자, 수령청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항 애울 거면 사유도 정확하게 써서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읽어봐요. 납반육 수한육.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자 차액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차액 처리. 차액 처리는 지자체 현강편 다 까나요. 아까 차액 처리는 부족액은 채워줘야 돼. 그 누가 채워줘요? 지자체가. 그럼 남는 것은 누가 먹어요? 지자체가 먹어. 국가가 아니야.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조심해야 돼야 됩니다.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그러면 거기 밑에 잘 해놨네. 지적소관청의 수입이나 부담으로 하지 않는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들어놔야 돼요. 그거는 13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도 아마 그 부분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일부러 뭐예요? 지난달에 안 했어요. 기본서. 어차피 기본서 정리해봐요. 다시 정리해버리니까. 이 차액 처리는 언제 출제되느냐? 그 옆에다 13회라고 써요. 1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한번 다시 숙제하고 가죠. 뭐예요? 시행권고 20일, 청산권고 15일, 결정권고 15일, 20일, 납반육, 한육. 자, 차익처리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축적 변경을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 권고일, 이번에 확정 권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토지 표시 결정을 했으니까 주저공부에 등록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숫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 외웠어요. 봐봐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 그럼 축적 변경을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에 A 조건 두 개가 있어. 그거는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시도지사 승인을 안 하는 것은, 시하지 않는 것은 뭐만 새로 이정해? 면적만.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시행권고 20일.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치겠습니다.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 경계점만 생각하라고. 며칠? 30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저만 청산금은 이제 권고하겠습니다. 권고 며칠? 15일. 그러면 결정은 언제예요? 20일. 20일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청산금 권고는 며칠? 15일. 결정 권고 20일. 그러면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제외되는 거 허용 범위 이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이제 마무리됐고요. 자, 그러면 결정 권고 며칠? 20일. 그러면 결정이 됐으니까 뭐예요? 자,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이의 신청 몇 개월? 1개월. 그럼 1개월이죠.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문제 마무리가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가면 이제 확정이 되겠죠. 확정 권고는 지체 없이 갑니다. 혹시 거기 1번의 확정 권고 옆에다가 지체 없이라고 써요. 자, 6번에 가로 1번. 가로 6번에 1번 옆에다 지체 없이. 확정 권고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 한다? 확정 권고일. 차익 처리는 누가 한다? 지자체.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좀 잡아두고, 자, 절차 부분은 나오라고 그래요. 오히려 나올수록 더 쉬워요. 나올수록 이제 숫자는 딱딱 장난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축적 변경 위원회. 그래서 오른쪽 가로 7번에 그걸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이제 축적 변경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숙제해 놔야 돼요. 자, 축적 변경 위원회는 그 옆에다 써놔요. 자, 축적 변경에는 상설, 비상설, 무슨 기간이다? 심의 얼결 기간이라고 딱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축적 변경 위원회는 뭐 별 수 없죠. 뭐 숙지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계하느냐? 우리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면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줄쳐놔봐요. 5명 이상에서 10명 이내에 줄쳐놔요. 자, 잘라요. 줄쳤어요? 잘랐어요? 몇 분의 5요? 2분의 1. 그래서 약분하니까 2분의 1.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야. 3분의 1이 아니라.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잡고요. 자, 몇 명 이상이에요?
5인 이상이죠. 5명 이상이죠. 그러면 그 뒤에 5명 이하일 때 줄 쳐놔봐요.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이촉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도 읽을 필요가 없잖아. 있는 그대로. 자, 토지 소유자 몇 명?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몇 분의 1? 2분의 1. 그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를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위원회 가서 이 원장은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 줄 한번 꺼놓고요. 자, 비상설이니까 지적소관청이 일괄 지명합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이원은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잘라요. 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줄 쳐놔봐요.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은 그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장난친다고. 자, 토지 소유자. 이원은 토지 소유자로서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이촉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지적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다?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잡아놔야 돼. 그 부분은 또. 자, 이번에 무슨 기간이 나오죠? 심의 얼결 기간. 옆에다 써요. 자, 축이라고 써요. 축. 자, 축적변경 심의의견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축을 따왔고요. 이건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축적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청산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뭐에 하나 찰커득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볼까요? 기억,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갱정에 관한 사항. 이거 치우시죠. 청산금의 내용이니까.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축적 변경에 관해서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럼 이렇게 이제 치어서로 딱 해놨다가 하나의 철커덕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기억이야. 기억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놔요. 기억. 선생님, 기억은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축적 변경 시행계획, 시행계획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시행계획. 시행계획이야. 자,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봐봐요. 축적 변경이 심의 얼결사항이 아닌 것. 1번에 축적 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번에 축적 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 성인으로 관찰하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야. 축적 변경 성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축, 그죠? 그래서 이걸 시행 계획을 성인으로 관찰하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성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성인.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돼서는 그걸 시행 계획을 포인트로 잡고 시행 계획을 성인으로 관찰하면 X다 오다. X야.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난 거야. 올해 그거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는 축적 변경은 기억밖에 안 했어요. 기억하고 2번밖에 안 했어요. 1번에 기억하고 2번밖에 안 했어요. 올해는 나올 것 같으니까 전부 꼼꼼하게 외워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올해는 절차 부분보다는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축적 변경 위원회. 1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17회 때 독자적 문제로. 그러면 17회 때 독자적 문제로 나온 거 한번 들어볼래요? 축적 변경의 구성 및 구성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된다. 어때? X 몇 분의 1? 2분의 1. 그렇게 한번 잡아놓고, 특히 우리가 형님들이 더 어렵게 떨어뜨리려고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심의 얼결사항. 그 기억을 뭐라는 거예요? 시행계획을 성인으로 관찰하면 꼼짝없이 다 한다는 거. 그러면 시도지사 성인 다시 해보자고요. 지축.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성인은 누구의 사유다? 시도지사야. 그래서 조심해 놓고. 자, 그러면 시행권고 며칠? 시행권고 20일. 또 다 까먹었어 또요. 경계점 세자 며칠? 30일. 그죠? 자, 차익 처리에서 소유자 전원입니다. 전원이 동의할 때,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산권고 15일. 요거 생각하라고. 5자. 그렇게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결정권고 20일입니다. 이의신청 1개월. 읽어봐. 납반육, 수한육. 요렇게 이제 숙지하면 차익 처리는 누가 한다? 국가.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이제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정리하면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 충분히 요거 가지고도 정리해서 모의고사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본서도 보지 말고 요거 틈날 때마다 자꾸 숙제해 두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